상담으로 이어가 봐야겠죠. 먼저 12월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삼성중공업 40%거든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만 원이요. 3만 원에 40%요. 네네. 한 달 정도 됐고요. 언제요? 한 달이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네. 해도 괜찮을까 네. 고민이 돼서요. 그러셨어요. 이 종목 지금 네네. 좀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곽유정 네, 곽유정 네네. 대표님 추가 매수 네네. 괜찮을까요? 왠지 그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매도 의견 드렸고요. 제가 매도 의견 드렸다고 해서 뭐 전량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손실률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마이너스 20% 정도 내외권에서 손실 중이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매수하시고 나서 한 번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비중이 4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 한 만큼 이미 또 손실도 눈덩이만큼 불어났을 거고 그 네네.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서 갈까 그걸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삼성중공업이 사실 LTD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하나오션이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MRO 사업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 해군함정 유지보수 정비라든지 그런 특수선 건조 관련해서 사실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 이슈보다는 FLNG 쪽 이슈가 조금 더 강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전히 사실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 네. 조선 대형주 3사 흐름들을 보니까 지금 여전히 네.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시기라서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조정이 조금 더 과도하게 나와주게 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비중을 한 3분의 1이나 차라리 비중을 한 반 정도 좀 덜어내고서 흐름을 본 다음에 다시금 추가 매수를 나중에 이후에 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조선주가 사이클이 지금 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게 지금 조정 시기가 좀 길어지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 60일선 지금 타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60일선 구간대를 만약에 하단으로 이탈한다 했을 때는 2만 원 구간대까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중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2만 원대까지 밀렸는데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횡보세로 가거나 하면은 종목 그대로 이제 그 현금이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뭐 내일 당장 뭐 비중 축소하실 필요는 없는데 23,000에서 24,000원 구간대 아무튼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음봉으로 좀 더 밀린다 하면은 그때는 꼭 비중 축소하시고 흐름을 보시고요. 지금 어차피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보다도 확실히 좀 리스크 관리 위주로 대응하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더 이거 장기로 끌고 가면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전하고 수익은 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종목들이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산 종목도 오히려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 방산에 갔었던 그런 수급들이 좀 차익 실현으로 발현이 되면서 다른 이제 주도주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군에 수익을 내신 다음에 그 수익금으로 삼성중공업 흐름 보면서 그 손실분을 계속 이제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주 이 추세가 좀 돌아올 때까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지금 제 옆에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니언스 보여 계신 분들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99,000원에 10%요. 99,0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오늘 강하게 올라줬는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네, 오늘 또 강한 시세가 나와줬는데 앞으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계속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2차전지 종목들 오늘 올라줬는데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패매 들어주세요. 네, 곽유정 대표님께서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다행이에요. 네, 네, 오히려 그 현금 좀 있으시면은 저는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적정 비중 15%에서 최대 20%까지도 말씀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래 보유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져가는 게 맞나 그냥 차라리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이런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이제 ESS 향으로 해서 매출이 이제 흑자 전환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수급 붙어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전기차 캐즘이 이제 2027년도 그때 이제 끝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면은 2026년도 한 중반부에서 하반기부터는 그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SS도 잡고 전기차도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충분히 매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기도 저는 세력들의 매집 구간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냥 지금 그대로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고 내지는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하셔서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11만 원 구간대 돌파하잖아요. 그때 비중을 불타기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 수익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후에 좀 고민해 보셔도 괜찮고요. 혹시 에코프로 내년까지 보유하실 의사 있으신가요? 네네. 그러면은 최대 제가 봤을 때는 16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 구간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니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러면은 제 매수가 대비해서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건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3년도에 에코프로가 보여줬었던 가격 구간 보면 30만 원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구간 이후에 한 반 정도 한 15만 원, 16만 원만 이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대비해서 한 50, 6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니까 그 이상 수익까지 조금 더 노려본다면 최대한 수익률 8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 3분기부터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이제 기관 매수세들 지금 붙어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11만 원까지 단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파 시 불타기만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SS와 전기차 관련해서 이 내년까지도 기대해 보셔야겠고요. 이 18만 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조언으로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2부에서는 이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된 어떤 질문이든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CJ고에 18만 원에 10%. 18만 원에 10%요. 네네. 네, CJ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실까요?
뭐 목표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좀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갈 그런 마음인데 네. 가능한지. 네. 아, 목표가랑 장기적으로 좀 홀딩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계속 보유하는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장기적으로 좀 홀딩해봐도 괜찮을지 내가 한번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패매 들어주세요. 네,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네, 상담해 주시죠. 네, 뭔가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18만 원이요? 예. 그럼 매수가 언저리시네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CJ가 이슈가 있는 거 아세요? 뭐 하나 있는 거? 계속 한 1년째 나오고 있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아, 올리브영입니다. 그 올리브영을 이제 100% 자회사로 이제 만들었고,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상장을 하느냐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리브영 관련돼서 어떤 매출 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현장에 올리브영 관계자는 아닌데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한일령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여행을 일본 여행을 중국에서 계속 규제를 전 조금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많이 좀 그런 걸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럼 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올리브영의 매출 성장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또 CJ는 전부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 대부분이 유통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기업이에요. CJ 제일제당, 소비 관련된 거 먹는 거죠. CJ 대한통운, 물건을 사야지 택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영, 또 소비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경기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럼 충분히 소비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럼 또 CJ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만 원 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은 좀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좀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신다라면 저는 20만 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비주 관련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20만 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또 이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니언스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레인보우 로보스틱 그거 요 근래 구입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수가는 42만 1,426원이고 80%요. 42만 1,426원에 80%요. 네. 아, 비중이 크셔서 또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어제는 조금 많이 수익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길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아, 최근 계속 올라주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유정희 선생님요. 곽유정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유창희.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보유라고 해서 선택하신 건 아니죠? 네. 근데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네네. 이게 언제부터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먼저 그 하락되기 전에 그 고가 올라갈 때 그때 했어요. 11월 초에 매수하셨군요. 10월 말에서. 네네네네. 뭐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신 게 좀 걱정은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5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다고 해서 뭐 나쁘냐? 사실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네. 어쨌든 좋은 기업이라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100%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로봇주도 네. 마찬가지예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비중을 좀 많이 실었다고 해서 너무 문제되진 않는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가가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11월 달 최고점에 약간 좀 성급하게 들어가시다 보니까 좀 추가 매수를 계속 좀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지금 그 이후에 뭐 그러면 30만 원, 그러니까 35만 원도 버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시니까 네.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신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내일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로봇주들이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 무너지진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어요. 충분히 다시 한번 이번 달 중에 50만 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비중이 많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일부 정리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맞고 정 불안하시면 뭐 어쨌든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수익이시니까 뭐 내일 좀 오르게 됐을 때 좀 일부 좀 줄여놓고 대응하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이렇게 매도를 해라 이거죠. 그렇죠. 비중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면 조금 일부 좀 줄여놓고 대응하면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조정이 나오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달 안에 50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원익홀딩스 네. 32,000원에 30%입니다. 32,000원에 30%요. 예.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실까요? 본전까지 좀 올 수 있나 해가지고요. 네. 그거 좀- 매수가까지 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박유정 대표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곽유정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원익홀딩스 사실 제가 이제 11월 중순경에 음봉으로 빠질 때는 원익홀딩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사실 이제 로봇 관련 이슈로 한 2, 3개월 정도 내리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로봇 시세가 이미 너무 좀 많이 선반영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과도한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원익홀딩스 주가가 회복세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나마 좀 이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또 홀딩스이기 때문에 지주사 지금 상법 개정안 수익 기대감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원익홀딩스가 원익 IPS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또 반도체 장비 이런 계열사들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갔었던 지주사 종목들 보면은 이런 이제 업황 수혜를 받는 그런 이제 지주사들도 주가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주기도 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로봇 이슈까지 이제 붙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지금 추세가 조금씩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안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 61선 구간대가 지금 21,000원 구간대인데 이거는 흐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트 보실 줄 아시면 61선 이탈 여부 꼭 이제 흐름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구간에서는 21선 이제 상단으로 지금 좀 뚫어주기 위해서 흐름 시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여전히 좀 앞전에 있는 그런 이제 악성 매물들 지금 좀 털고 있는 그런 구간대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로봇 종목들도 순환매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가 만약에 반등을 준다 했을 때 3만 원 구간대까지는 회복세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본전권까지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3만 원 전후 구간대 있죠. 그 구간대에서 좀 손실을 감안하시더라도 비중 일단은 반 정도 좀 덜어내시고 추가 추입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쌍봉에서 한번 저항 받게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원익홀딩스가 로봇주 중에서 정말 그 조선 방산처럼 완전
대형 슈퍼사이클을 타는지 그 여부는 결국엔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봉 구간에서 결국엔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가중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비중을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좀 덜어내시면서 추가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3만 원 전후 구간대까지는 보유 조금 더 해보셔라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아직 순환매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3만 원 이상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JLK요. JLK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9,000원에 10%요. 아, 이 종목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네네, 몇 년 됐죠? 몇 년 되셨어요. 아,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갈리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아, 지금 텔레비를 안 보고 있어갖고. 네, 곽유정 대표, 유창희 대표 계십니다. 네, 가기정 대표님이요. 네, 곽유정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아, 네. 다행히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선택하신 네. 건가 싶기도 한데 방송을 안 보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텔레비를 못 지금. 예. JLK 가지고 계시느라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사실 JLK처럼 낙폭 지금 과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조금 더 빠르게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JLK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의료 AI 관련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사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 기업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더더욱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실적을 보고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많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어차피 종목 오래 보유하고 계셨고 지금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쉽게 매도하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종목 보유하시면서 추세가 돌아가면은 그래도 7,000원대 구간까지는 회복세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시는 쪽으로 전략 세우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보유하시면서 7,0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그때 그냥 좀 손실 보고서 매도를 할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래도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